아무리 정부에서 윽박 지르고 이제 엄포를 놓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주택자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 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엄포를 놓는다 하더라도 그 말에 휘둘려서 내가 매물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안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금융 소비자들이라든지 매수자들은 없을 겁니다. 이제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매수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들리는데 그 수가 많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구정 이후로 다시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했는데요. 지금 과열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아직은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비싼데 앞으로 오를 것을 생각하면 지금이 싸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문재인 정권 이후로 뭐 시즌2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21년도 신고가를 이미 다시 경신을 해서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는 단지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분리해서 볼 게 예전에는 오를 곳만 올랐어요.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틈새 아파트들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즉 이제 15억 이하에서 6억까지 대출 받아서 이제 본인 자본금과 함께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원래 네임드 단지들이나 대장 단지들을 사지 못하니까 그 옆에 틈새 아파트들을 사기 시작했고 그러한 거래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갭매우기 장으로 들어간 거죠. 처음에 네임드 단지와 이제 대장 단지가 많이 올랐다고 판단이 들면 거래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옆으로 갭매우기 장으로 가면서 틈새 아파트들 그리고 더 이상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 경기권 하고 이제 수도권으로 가서 지금 분당이라든지 빅4 구간이라고 하죠. 뭐 광명, 뭐 과천이야 뭐 거의 서울이고 강남이고 그다음에 뭐 하남이라든지 이러한 곳들도 이제 점 서서히 오르고 특히나 수지가 뜨겁죠 지금. 예, 수지라든지 동탄 뭐 이러한 곳까지 굉장히 불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은 이미 오를 만한 곳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옆 아파트로 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동탄 같은 경우는 우포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포안 중심으로 지금 뭐 거의 20억 가까이도 형성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포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면 이제 10원 담지 쪽으로도 이제 많이 돌이켜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매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 중심으로 이제 그 실수요장이 이제 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덜 올랐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서 옆에 있는 단지들로 불이 이제 옮겨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동탄의 가격 흐름세뿐만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미 이제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오르지 않냐 이것이 아니라 초미의 관심인 반포의 반디클 그쵸 반포 DH 클래스트 이게 청약을 시작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저는 34평이 거의 100억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곳은 남의 얘기니까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있는 뭐 개포나 대치나 강남이 따라갈 거고 잠실이 따라가게 되고 뭐 강동이 따라가게 되고 마포 성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른 곳이 갭매우기 장이 형성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또 같이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은요 가격이 형성을 하는 거고 가격은 과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수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느냐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걸로 근데 가격 형성이 되어 버리면 시장이 다시 안정화되고 가격이 이제 하락으로 동반되는 그런 건 좀 보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중을 생각하면 지금은 싸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지가 정말 확고하잖아요. 반면에 정책을 보면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정부에 맞서지 마라 vs 부동산은 시장 경제로 움직인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시장 경제로 움직이고요. 아무리 정부에서 윽박 지르고 이제 엄포를 놓는다 하더라도 갑자기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고 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다, 진짜 방법이 없다라고 한 워딩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후에 그걸 이제 다 잡기 위해서 하나의 원인과 그냥 딱
다주택자를 그냥 투기꾼으로 모는 것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 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엄포를 놓는다 하더라도 그 말에 휘둘려서 내가 매물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안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금융 소비자들이라든지 매수자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그 대통령 요즘에 열심히 SNS 하시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수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들리는데 그 수가 많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구정 이후로 다시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보면은 요즘에 막 초급매, 초초급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근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매가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은 아니고요. 오히려 매도자들이 물건 이제 하겠다라고 해놓고 계좌를 안 줘요. 물건을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모든 곳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의 뭐 대장단지라든지 네임드 단지 그리고 경기도의 대장단지, 뭐 수도권이라든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선호 단지들 있잖아요. 그 단지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못 산 사람들이 이제 포모 현상으로 옆에 있는 틈새 아파트라도 가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약간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사서 평생 살 것 아니면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상승하고 다 오를 것 같아서 포모 현상으로 그냥 잡았다. 내 자금에 맞춰서만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하락장은 또 오거든요. 그때 팔리지 않아서 굉장히 큰 낭패를 보실, 힘듦을 겪으실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매수 때는 매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샀을 때 몇 년 뒤에 팔 것인가라는 세금 계획도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 게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었을 때 내 자금 범위에서 가장 대출을 잘 활용하는 방법, 저는 그걸 대출력이라고 부르는데 대출력까지 가장 잘 활용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뉴스에서 부동산 감독원이 들어와서 대출자의 정보를 이제 영장 없이 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저도 이제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2월 10일자인데 조선일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부동산 감독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차주, 즉 대출받는 사람의 모든 정보를 파헤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소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저촉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사실상 신용조회도 무조건 동의를 받고 하고 마케팅도 무조건 동의를 받고 하는 마당에 지금 영장 없이 그 대출자의 모든 정보를 보겠다라는 거는 신용정보에도 이제 위배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로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대출받아서 집 사거나 아니면 그냥 집을 사는 유주택자들이 무슨 투기꾼이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거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 2026년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올해 내 집 마련을 염두에 둔 무주택자분들은 언제가 가장 적기라고 보시나요? 지금입니다. 대출이 아까 제가 계속 같은 워딩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6억이라도 나올 때 최대 대출 한도를 받아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의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많지만 저는 대출을 사는 거는 그냥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할 때 매도 계획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고 그때 내가 원할 때 팔리는 아파트들은 누구나 아는 아파트,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지나 입지를 낮추지 마시고 차라리 평형을 낮추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급지를 높여서 34평을 살려고 했다면 도저히 돈이 안 된다 해서 다른 단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지에 그냥 25평 또는 20평대 초반까지 보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즉 입지는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지금 6억 원이라도 대출이 될 때 지금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즉 대출을 잘 받는 것 이전에 입지력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샀을 때 나중에 하락장을 맞으면 떨어질 수 있어요. 계속 상승장만 펼쳐지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또 이제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지금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그냥 인플레를 해지하는 정도거든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해지 정도의 자금으로 내가 가져가겠다. 자선 방어 수단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내 자산이 상승되고 내 자금이 늘어나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큰 욕심은 버리시고요. 다만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 그렇게 해서 내 자산 방어와 인플레 해지 수단이 되는 아파트로 잘 내 집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대출을 받아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가격대나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사실상 실거주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뭐 그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뭐 구리라든지 다산, 송도, 아까 말씀드린 동탄이라든지 일산, 뭐 부천 이러한 곳들로도 이제 많은 눈을 돌리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장단지 중심으로도 이제 많은 문의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다라고 이제 판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개발로도 많은 눈길을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실거주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력이 많으신 분들, 자금력이 많으신 분들은 또 재개발로도 많이 가고요. 경매로도 많이 가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도 없고 전세를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뚫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집을 사는 방법에는 뭐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비규제 지역 중에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곳에서도 대장단지 중심으로 인기가 많은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상은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생애취초나 무주택자 중심으로 최대 대출 한도 받아서 본인 자금 한 2, 3억 들고 한 8억에서 한 12, 13억 원대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갈아타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금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집을 팔고 남는 금액들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한 15억대 그리고 20억까지도 좀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 분들과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의 수요와 주택 가격층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거의 이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수요대, 그 가격대에서 많이 가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서도 이제는 8억에서 13억 원대는 내임대 단지는 못 가다 보니까 틈새 아파트들 중심으로 이제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도 대출 규제에 해당이 될까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뚫을 수 있으나 내가 만약에 개인 명의로 해서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받겠다라고 하면 똑같이 대출 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즉 LTV DSR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나가요. 경매도. 그래서 전입 의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굉장히 싸게 받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그러나 이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표현을 하죠. 경매 대출은. 경락잔금 대출에는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하고 나면 그 법원 앞에서 이제 찌라시 나눠주시는 이모님들 있으시죠. 그분들이 진짜 대출 잘하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 명함 받아서, 근데 좀 불법적인 요소의 대출들도 있어서 조금 잘 구분을 하셔도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알아보셔도 LTV DSR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뭐 경매로 인해서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 이런 시장도 또 지났고, 아시다시피 뭐 강남권이라든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낙찰가 자체가 거의 실거래가 그 이상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어렵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매도 대출 규제 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